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되게 가난해. 근데 내가 머리가 돼서 수의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대출을 땡겨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수의사한테도 존재하나요? 제가 학부 때 마이너스 통장을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는 학비가 싸니까 안 싸요. 수의사로 맥시멈 얼마까지 땡길 수 있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되게 아픈 애들만 유기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에 가보시면은 건강하고 어린 강아지가 진짜 많아요. 선생님의 이제 앞으로의 꿈.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술이라던가 치료들이 좀 있어요. 의사는 학부생만 돼도 나온대요. 한동안 나온대요.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죠? 나오고, 네네, 나오죠. 대학원 가면 또 나오고, 네네. 의사 면허도 나오고. 네네네. 수의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제가 학부 때 마이너스 통장을 안 만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는 학비가 싸니까. 안 싸요. 되게 안 싸요. 네. 안 싸요?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면 서울대는 학비가 되게 싸다예요. 근데 안 싸요. 아, 그래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수의대는 또 그때는 또 의학 계열이라고 편입이 돼가지고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물론 사립대보다는 싸고 뭐 의전이나 치전 이런 거에 비하면 싼데 그래도 일반 학과에 비해서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장학금도 되게 적어요. 그다음에 책도 진짜 많이 사야 되고요. 책값 진짜 비싸요. 보통은 한 2~30만 원? 한 거네요? 네. 막 재본하고 막 그렇겠네요. 제보는 사실 거의 안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칼라로 보긴 해야 되니까는 진짜 저는 칼라로 봐야 되는 학문이라서 안과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이너스 통장은 제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도 대출이 있어요. 이제 면허증 가지고 되는 대출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내가 개업을 하겠다 하면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개업을 하죠. 수의사로 맥시멈 얼마까지 땡길 수 있나요? 제가 본 거는 한 사람이 개인이 혼자 개업을 하는데 5억까지도 본 것 같아요. 5억이요? 네. 근데 보통 5억까지 다 받지는 않고요. 학생일 때는 네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되게 가난해. 네. 우리 집이 가난해. 네네. 근데 내가 머리가 돼서 네. 수의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어차피 나중에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네. 학기 중에는 내가 어떻게 막 대출을 땡겨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수의사한테도 존재하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학비가 기본적으로 비싸니까는 은행권 대출에도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름 그래도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이니까는 과외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학비 충당하는 경우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학교를 다니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아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다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는 것 같고 이제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대출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는 어떤 삶의 무게가 많이 달라지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죠. 저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을 받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5억까지는 아닌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신용도 범위 내에서는 맥스로 땡겨가지고 받고 막 동생한테도 빌리고. 네.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시고 네네네. 또 이제 갚아가시고 갚아가고 있죠. 네, 열심히 갚아가고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진짜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식물이랑도 되게 달라요. 반려동물은 개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뭐 기니피그가 됐건 간에 교감을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도 많이 바뀌고 그게 뭐 극단적으로는 정말 질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실제 신체 병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화병. 네, 화병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개고양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보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들이 영향이 크니까 근데 개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개고양이를 키우는 게 물론 마음으로 키우는 거죠. 뭐 키울 의지가 있어야지 키우는 거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100%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부자들만 개고양이를 키워라, 돈이 많은 사람만 개고양이 키워라 이거는 절대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자신이 그렇죠. 돼 있냐 없냐 네네네.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현실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뭐 무작정 길을 가다가 걔가 너무 이뻐
나보고 개나 한 마리 키워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쪽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양쪽 다 불행해져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기동물이 되게 아픈 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되게 아픈 애들만 유기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에 가보시면은 건강하고 어린 강아지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고 늙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강아지만 많다 그러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그걸 어떻게 입양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호소에서도 병원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검진을 하고 비교적 건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아이들만 차후에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보증을 받고 입양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결코 유기동물이 아파서 많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입양이 유기동물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일부는 진료비 영역도 있을 수도 있겠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에는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만 봐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입양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나는 돈을 벌겠다. 네. 이 목적이 강하신 분들은 보통 임상수의사로 빠지는 거예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요즘은 워낙 창업도 많이 하고 예전보다는 그러니까는 비임상 대학원 갔다가 벤처기업 같은 거 창업을 해서 소위 대박을 친 선배들도 좀 있다 보니까는 꼭 돈이 목적이어서 임상을 하는 거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임상수의사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꼭 임상수의사를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이제 앞으로의 꿈? 안과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술이라던가 치료들이 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장비의 가격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제가 좀 만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치료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제 꿈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뭐 해보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은 대출을 열심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의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직군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기사가 나면 댓글을 달리는 걸 제가 봐요. 저도 관심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은 수의사는 세상 천하 나쁜 놈이에요. 네, 천하 나쁜 놈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저를 찾아주시는 수많은 보호자분들이 멀리서도 오시고 저한테 선물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감사하게 많은 보호자분들 만나거든요. 근데 대중의 시선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개개인의 경험이 안 좋을 수 있고 소위 카더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좋은 수의사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많은 개인의 어떤 역량을 뭐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노력을 나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으시는 분들이 수의사도 진짜 많거든요. 아주 일부의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매도당해버리고 깎여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정 직군을 공격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면에 있어서도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좋은 수의사를 잘 찾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도 진료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아름아름하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많은 수의사들이 좋은 수의사들이 있으니까는 반려견을 키우는 거에 있어서 수의사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수의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잘 받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줄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까는 수의사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이게 제 생각도 그래요. 수의사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직군이든 간에 나쁜 사람은 존재하고 맞아요. 좋은 사람도 존재하는 건데 네네네. 만약에 내가 이쪽 병원을 가서 안 좋은 경험이 생겼다 네네. 라고 하면 수의사 욕할 게 아니라 병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병원을 바꾸면서도 바꾼 병원에 가서도 불신하는 거죠. 수의사의 자정도 사실 많이 필요해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좋은 시선에서 잘 좀 봐주시고 좋은 수의사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보호자분도 조금은 한번 해보시면 행복한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안양시에서 이룸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노현우 원장님과 인터뷰 진행했고요. 저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라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 엄청 늦으시네요. 네, 괜찮아요.